오늘은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항생제만을 떠올리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약들이 우리 몸, 특히 장내 세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진통제, 고지혈증 치료제, 고혈압 약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다양한 약들이 장내 세균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과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항생제가 장내 세균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타겟으로 하니까요. 그러나 다른 약들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내 세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장내 세균의 균형을 크게 뒤바꿀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과 오랫동안 공존해온 유익한 세균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장내 환경이 파괴되고 훼손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음식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곤 합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기원은 사실 오래된 발효 음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유럽의 요거트와 같은 발효 음식들이 그 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김치나 된장 같은 전통적인 발효 음식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발효 음식과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대신 가공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의 변화는 비만, 당뇨병, 심지어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개념을 더욱 심도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생활 습관과 음식을 통해 우리 몸에 상주하는 유익한 세균, 특히 구강과 장내 세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상품화된 형태, 즉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등의 유산균으로 만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지칭합니다. 이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미 일상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김치, 된장과 같은 전통 발효 음식들이 그 예입니다. 또한 현미나 식이섬유 같은 것들도 우리 장내에 건강한 세균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는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음식을 의미하는데 우리 일상 식단에 이미 잘 통합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김치, 된장, 현미밥과 같은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죠. 하지만 상업적으로 제조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건강한 사람이 매일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섭취하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비만, 변비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비 문제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흔한 증상이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보조 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변비의 기준은 서양인들의 생활 방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주로 육식 위주의 식습관 때문에 장의 길이가 짧고 대변의 양도 적은 편입니다. 반면 동양인들의 경우는 이와 상이합니다. 동의보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정상적인 대변의 양은 하루에 5대 정도로 이는 상당한 양입니다. 한 예로 과거 한국 전쟁 당시 한국 병사들이 미군 병사들의 대변 양을 보고 놀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는 동양인들의 식습관과 서양인들의 식습관 간의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자연 음식을 섭취하는 인도나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현대에도 매일 대변을 볼 정도로 장 건강이 좋습니다. 매일 대변을 보는 것은 건강한 위생 활동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쌀의 껍질을 제거한 백미, 달달한 디저트, 빵 등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장의 활동을 저하시키며 대변 생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대변은 장내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제대로 대변을 보지 못한다면 장내 미생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폐물이 체내에 머물게 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건강한 대변을 위해서는 식사 때부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곡물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한 식품, 즉 껍질이 있는 현미나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품들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대변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단 관리에 있어서 저는 특별히 현미, 누룽지, 김치와 같은 음식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로 제 개인적인 식습관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고기와 막걸리와 같은 다양한 음식들을 즐기기는 하지만 통곡물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중심으로 한 식단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일상은 아침에는 통곡물 시리얼과 프로바이오틱스, 현미 누룽지를 섭취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제 몸의 리듬에 맞춰져 있으며 변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바쁜 일정으로 인해 이러한 식습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변비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제게 식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가능한 한통곡물, 김치, 과일, 야채와 같은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아침은 대체로 4시 15분경에 시작되며 이 시간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에서는 논문을 읽거나 글을 쓰며 여러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 8시 반경에는 회의가 시작되고 9시 반에는 진료를 시작합니다. 진료가 없는 날에는 산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리고 11시경에는 통곡물 시리얼과 프로바이오틱스, 현미를 섭취하고 1시경에 점심을 먹습니다. 이러한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습관은 제 일상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제 점심시간은 대략 11시부터 1시 사이입니다. 주로 12시 반쯤에 점심을 먹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은 천천히 여유롭게 식사를 합니다. 저녁은 5시에서 7시 사이에 먹습니다. 물론 규칙적인 식사 외에도 가끔 간식을 즐기는데 특히 빵을 좋아하고 술도 즐기는 편입니다.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들, 즉 통곡물, 현미, 김치는 우선적으로 챙겨 먹습니다. 나머지는 자유롭게 먹되 기본적인 건강 식단은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몸 곳곳에는 세균이 존재합니다만 소화관, 특히 대장에는 세균이 많습니다. 장과 구강의 세균 종류는 서로 다릅니다. 이는 위산의 존재 때문인데 위산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살균 장치로서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세균을 한 번 걸러냅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의 양은 많지만 유해균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에 구강은 살균 장치를 통과하지 않은 세균들이 많기 때문에 유해균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강의 미생물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도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구강 관리는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